에어라이브는 이제 저 프리첼 이후에 구속되고 나서 이제 옥살이 2년하고 예 나와서 이제 출소를 2004년도 말에 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재기를 해야 되니까 도대체 무슨 서비스로 재기를 할 것인가를 한 2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역시 뭐 이제 레드오션에 갈 수는 없고 블루오션을 가야 되는데 2007년도 초에 왜 아이폰이 원래 스티브 잡스가 초에 나오기로 했잖아요. 그 모바일 이제 환경으로 넘어가는데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바일로 되면은 이게 편하니까요. 이게 들고 다니는 컴퓨터거든. 그러니까 트래픽이 사실은 뭐 한 80, 90% 정도가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 생긴 거잖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당시 생각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이 스마트폰이 사람의 눈을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화는 뭐 당연하겠지만 전화도 목소리를 전해주고 글로 텍스트 보낼 수 있고 사진 찍어 보낼 수 있고 거기다가 영상도 보여줄 수 있고 심지어는 이게 라이브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들고 다니는 전송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구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만들자라고 이제 당시 기획을 해서 이따가 이제 유아짱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2008년도 9월에 했었어요. 그게 그래서 쭉 이 플랫폼을 개발을 하는데 한 150억 정도 기관 투자가들이 지원을 해서 플랫폼 개발할 때 한 300억 정도 들 거라 생각을 했고 좀 무모하죠. 예, 근데 이 플랫폼 자체라고 하는 게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란 게 한 3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한 150억 들여다 2012년쯤 와서 그리스의 금융위기 사태 나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저희 펀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 회사가 다시 폐업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좀 억울하니까 이제 미국에 계속 가서 타진을 한 거예요. 한국은 이제 안 된다면은. 미국에서 좀 이런 기술에 대해서. 근데 그때 당시 2013년도에 미국에서 막 라이브, LTE가 들어오면서 라이브가 핫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를 왜 더 이상 투자를 못 받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그러던 과정에 2014년도 초에 국내에서 100억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미국으로 이제 진출해야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게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이 메인을 미국에 옮겨야겠다, 회사를.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나스닥으로 가는 구조로 만들어야지만 투자가 일어나니까 이제 법인을 미국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네임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유아짱이 이제 에어잉크라는 회사로 바뀌었고 이름이 서비스가 이제 짱라이브가 에어라이브로 바뀐 거죠. 실제는 같은 서비스예요. 똑같은 서비스가 그대로 주주들도 다 그대로 구성해서 갖고 미국 회사로 다 넘어간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서 그러면 미국에 계속 실리콘밸리 계시면서 펀딩도 받고 키우시는 것도 나중에 작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펀딩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한 250억 정도 들여서 개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작년에 미국 갔는데 미국 애들이 한국에서 온 애들한테 투자 안 합니다. 예, 그게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저도 잘 몰랐는데 첫째는 뭐냐면 미국의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애들이 저 글로벌 서비스에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본토에 오면은 90% 이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글로벌 서비스에 성공한 애들이 몇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미국에서 탄생해서 미국의 큰 기업은 이제 솔직히 뭐 백인 이런 거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미국 사람은 스탠포드를 나오거나 뭐 하버드를 나오고 이러면 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은 이게 이문화잖아요. 그리고 CEO도 이게 미국 사람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차이점, 그 다음에 경영상의 여러 가지가 차이점, 미국 본토의 뿌리를 받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케팅적으로 미국에서 성공한 서비스에만 투자하는 분위기가 아주 만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투자를 못 받는 게 마케팅을 해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 돈 안 줍니다. 그럼 제가 마케팅할 초기 자금을 한국에서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펀딩이 안 되는 이유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제가 한번 어려워졌잖아요. 우리나라는 한번 어려워진 놈은 끝까지 어려운 놈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서비스나 플랫폼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한번 어려워진 회사다 보니까 새롭게 좀 펀딩을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국한테 좀 이렇게 좀 외면당한 거죠, 사실은. 우리 손으로 만든 플랫폼이긴 하지만 이유는 뭐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이런 거에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한국에 외면하는 거고, 미국에 가면은 제가 역시 무시를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가 뭐 베트남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투자를 선뜻 안 해준 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니까 한국 사람도 소프트 개발 잘한다 생각 안 해요. 하드웨어가 잘하지만 글로벌 서비스가 아직도 없잖아요. 라인이 이번에 성공을 거둔 게 있는데 이게 네이버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라인은 미국에서 탄생해서 일본에서 탄생해서 일본에 간 기업이니까 일본 회사라 보고 있는 거지, 이게 한국 사람이 실제 개발한 토종 메신저냐라고 볼 때는 퀘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라인도 미국 시장에는 진출을 못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걸 알았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또 어려워진 거죠, 사실은. 이게 펀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케팅 자금을 확보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싸이월드를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됐었고, 싸이월드는 고객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싸이월드 역시 이게 종업원 지주세가 나오면서 이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있고 여기 있으니까 둘이 이게 완전히 찰떡궁합인 거야.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가서 그냥 가서 막 얘기해서 우리 힘을 합쳐보자고 한 거죠. 근데 아마 카카오나 뭐 이런 네이버 이런 데서는 그런 제안을 안 했던 것은 이미 거기 고객이 중복되니까 그 걔네들은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 국내에서 이런 정도 서비스를 생각하고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 서비스 별로 없죠. 뭐 게임 회사 일부 지금 우리나라는 다 죽어서 남아 있는데 게임 회사가 싸이월드를 인수해서 서로 다른 분야를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상 SS 분야니까 동종 업계에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계열도 같고 서로 필요한 게 맞으니까 이게 이제 구성이 잘 될 수 있는 구조고 그랬던 것 같아요.